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 경제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사실 2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에 국한될 것이라는, 즉 과거의 사스와 비슷한 흐름일 거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투자자들도 한국의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당시 2200을 넘어가고 있던 코스피는 연일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서킷 브레이커라는 거는 그 주식 거래 중단 제도로서 현물 시장에서,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할 경우에 시장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IMF 때 크게 주식이 급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였던 199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사실 글로벌적으로 보면 1987년 블랙 먼데이는 하루에 주가가 20% 넘게 빠지는 충격적인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너무 공포에 빠진 나머지 매도를 많이 하니까 잠깐 좀 쉬었다 가자는 커피타임의 의미로서 한번 도입된 제도였고요. 그게 10년 후인 우리나라에서도 9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사이드카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증시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현물 시장이 아니고 선물 시장이라는 거죠. 이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시장의 급등락이 일어나면 현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 대해서 발동되는 것이 바로 사이드카입니다. 지금까지는 3번입니다.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는 그 닷컴 버블, 그러니까 IT 버블로 흔히 기억되죠. 그때 주식 시장이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요. 9월 달에는 미국 증시가 또 급락을 시작했고 그 이유가 또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우차가 포드가 인수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 기대가 꺾이게 되면서 또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를 그때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도 잘 기억하고 있을 9.11 테러입니다. 글로벌적인 충격이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무려 19년 만에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장이 두 개가 있죠.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이 양시장 모두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학 개미 운동입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게 사실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운동이기보다는 약간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 당시에는 굉장한 공포였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이제 그것들에서 학습 효과였는지 과거의 이제 위기가 지나가면 결국에는 기회였다는 경험을 이제 살린 투자 활동을 통틀어서 그냥 동학 개미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거는 이제 개미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은 이제 국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개미들이 이제 국내 주식을 많이 사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 외세 저항했던 동학 운동의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미국에는 로빈 후드라고 해서 하나의 증권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로빈 후드 투자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닌자라고도 하고 또 심지어 중국에서는 인민개미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동조화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과거의 위기는 곧 기회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알고 예전에는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다 이제 펀드나 이렇게 간접 투자 상품을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사실 지금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 과거 개미 투자자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아재들은 친구가 어떤 종목이 좋다. 뭐 그러면 이제 쉽게 사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검색력이 좋은 친구들이 스스로 회사를 찾고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확신을 갖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팬데믹이 엄청나게 가서 가장 충격이 컸을 때는 1,500선이 무너졌다가 지금 녹화하는 날의 종가는 2,200을 넘어가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제 알만한 대형 기업들이 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통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주들이 더 견인을 했기 때문에 경제와 증시가 따로 놀기보다는 증시가 오히려 경제 상황을 다 대변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걸 새로운 국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적응을 먼저 한 20, 30대 세대들이 동학개미까지 해서 글로벌하게 지금 투자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고 있다. 투자라는 것이 뭐 예전처럼 뭐 금리가 뭐 몇 퍼센트 이상 되고 8% 정도 된다면 굳이 어려운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겠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0.5%가 됐는데 적금이나 예금이라는 그 전통적인 돈을 모으는 방식이 너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동산도 주목을 많이 받지만 젊은 친구들은 이제 부동산의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소액으로 그리고 손절이라든지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더 자신들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대공황만큼의 충격이 왔던 건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 그리고 그 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인지를 하고 제로 금리는 기본이고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지 그래서 현금을 시장에 엄청나게 살포를 하고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공격할 의지가 있다는 걸 여러 번 천명하고요. 각국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나라로부터 받았던 돈 긴급 재난지원금 사실 나라가 왜 우리한테 공짜 돈을 주느냐 경제라는 거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 봉쇄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쓰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니까 돈이 돌질 않으니까 경제 위기가 온 거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라도 돈을 돌리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유효하게 먹혀서 일단 증시는 경제보다 더 빨리 움직이니까 경제는 돌아올 것이 좀 기대감이 생기니 증시가 좀 더 빨리 움직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항공 혹은 뭐 여행사도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하게 되는 오히려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률까지 확보가 되는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